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여러분, 손자병법 어렵죠? 어렵잖아요. 두껍고 책도 한 권 전체를 끝까지 보신 분 계세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속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밝힙니다. 이게 뭐예요? 손자병법 원문입니다. 전체를 모았어요. 이게 손자병법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손자병법은 이렇게 작아요, 적어요. 이렇게 원문만 뽑았을 때 제가 하나하나 글자를 세려 보니까요, 말도 안 되게 6109자입니다. 물론 판형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렇게 아주 적은 이 숫자가 바로 손자병법 전체입니다. 이것을요, 사람들이 해석한다고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겁니다. 두껍게 읽지 못하게. 여러분 속았죠? 저는 이 원문을 계속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 방에는요, 침대 바로 위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A4지로. 그리고 하루에도 뭐 10번씩 20번씩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한 45년 전부터 손자병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한 10번 정도는 정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원문을 중심으로 계속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15,000번 읽었다는 거 이제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대위 여러분, 우선 제 책으로 10번 정도 정독하시고요. 그리고 원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매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 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 분야를 뚫게 됩니다. 물리를 터득하게 되는 정말 깊은 경지를 느끼게 돼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그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계속 도와드립니다. 우선 손자병법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춘추 시대입니다. 약 2500년 전에. 그때는 수많은 제후들이 서로 약육강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나라가 있고요, 손모가 태어난 곳이죠. 밑에 오나라가 있고 밑에 월나라가 있어요. 오월동주 유명하죠.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초나라가 있어요. 5초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나라가 어떤 땅이냐? 제나라가 바로 강태공이 왕으로 있었던 땅입니다. 주나라가 세워질 때 강태공이 엄청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제나라를 봉업으로 받았거든요. 이 땅의 손자, 다시 말해서 손부가 6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땅은 강태공이 뿌려놓은 병법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강태공은 병법의 시조라 부릅니다. 육도 삼약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손무는 자연스럽게 병법을 익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느 땅에 태어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부전성, 바로 강태공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손자병법 제1편 시계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어구, 병자국지대사, 그것도 강태공이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의 마지막 편 용감편의 마지막 어구에 보면은 강태공이 또 등장합니다. 하하, 참 이래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나라에서 태어났던 손부가 당쟁이 휘말려 가지고 집안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오나라로 망명을 옵니다. 저 밑에 오나라에는 함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자기 사촌형을 죽이고 암살하고 왕이 되었는데 굉장히 약해졌죠, 이 왕권이. 그래서 뭔가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었고, 또 5초 전쟁 중이었어요, 초나라와.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고 그것을 지휘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사실 손무가 이제 발탁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실게. 함려왕이고요, 오자서라는 사람이 있어.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평왕에게 자기 아버지와 또 형제들이 죽었어요. 모함에 걸려가지고, 나쁜 놈 모함에 비묵이라는. 그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오나라로 복수하려고. 그래서 함려왕을 두고 있었는데 마침 손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런 정말 끝내주는 인재가 있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함녀왕이 궁중 여인 180명을 모아놓고 당신 이거 이 여인들도 군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니까 만들 수 있다 해서 했던 유명한 궁중 여인 180명 조련입니다. 그 영상도 있는데요.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그 당시에는요 공자와 손자가 같이 살았어요. 제나라 그 위쪽에서. 그러니까 공자는 손자보다도 약 5살 7살 정도 더 빨리 태어났거든요. 어쨌든 공자나 손자나 돌아다니면서 군주에게 임용받기를 원했던 그 당시 제자백가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공자는 어떻게 했어요? 문으로 사람의 도리 예의로 발탁받으려고 했고, 손자는 무로 자기의 병법으로 발탁받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 산동성에 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당신 어느 지역에서 왔어? 딴 지역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엄지척 2개를 이렇게 내민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성, 문의 성인이죠. 공자가 태어난 곳, 또 무성, 무의 성인이죠. 손자가 태어난 곳 어디요? 산동성입니다. 제나라 산동성. 거기서 왔다는 것을 그냥 엄지척 2개로 보여준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손무는 임용을 받기 위해서 함녀왕에게 궁중 여인 180명을 조련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잠시 볼게요.你为左队将官，你为右队将官，列队操练。 여기서 잘 보면요 손모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주 냉혹합니다. 냉혹.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걸 그냥 아주 냉혹하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 가장 총애하는 2 여인을 목을 그냥 베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나머지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겁이 나서 말을 잘 듣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뻔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뭘 알겠어요? 왕이 총애하는 2 여인도 뭘 알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시키니까. 뻔히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아주 냉혹하게 보여줌으로 군율이 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참 출세를 위해서 사람 목숨도 그렇게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그런 냉혹함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손모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합니다. 손자병법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입니다. 계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철저히 계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손자병법이에요. 그냥 대충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협상과 심리전의 귀재입니다. 손모가. 결국은 뭐예요? 함녀왕에게 임용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바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협상의 기술 아닙니까? 함녀왕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군사입니다. 제대로 된 병법가입니다. 제대로 된 장수거든요. 어떤 장수? 전쟁을 잘 하는 장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5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기반이 약한 오나라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하고 제대로 된 확실한 그런 장수가 필요했는데 바로 손모가 그것을 알고 아주 냉혹하게 그런 강력한 군대를 지금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심리전의 귀재 아닙니까? 손자병법은요 심리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얘기가. 그래서 공부할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어쨌든 손모는 그 자리에서 임명이 됩니다. 장수로. 그리고 5초 전쟁을 치르게 되죠. 실제로 병력을 끌고 갔어. 자, 이 빨간 색깔 있는 곳이요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은작산, 은작산에서 무엇이 발견됐는가 하면은 바로 요 죽간입니다. 1972년도에 엄청난 죽간이 발견됐어요. 발굴한 것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바로 손자병법, 손빈병법, 이런 병법들이 나온 거예요. 세상이 아주 놀랬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자를 붙입니다. 공자, 맹자, 순자. 손자도 손무죠. 손무, 손자. 여기서 두 개의 특별한 주간이 나왔는데요, 바로 손자병법, 손빈병법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둘 다 똑같이 손자거든요. 손부도 손자, 150년 후손인 손빈도 손자잖아요. 손자병법에 대한 헷갈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972년도 은작산에서 발굴된 따로따로 나온 주간을 보고, 야, 손자병법이 따로 있었고 손빈병법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 주간 실제 모습 잠시 보실까요? 손자병법의 주간 원형입니다. 와. 손자병법, 손빈병법 주간의 원본이 있는 중요한 산동박물관 현장입니다. 오른쪽이 손자병법, 왼쪽이 손빈병법, 둘 다 완전히 다른 병법이 비크에 넣어뒀죠. 비크에. 이 주간이 대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글을 써서 대나무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비크에 넣고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떨렸지만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이상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손자병법의 원형이거든요.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지금 중국 소주시에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완성했던 그 집입니다. 그 역사적인 집이죠. 오나라로 와서 손자병법을 마지막 완성한 곳이 이 집이에요. 자, 이 집 안에 들어가 볼까요? 영상으로 잠시 봅니다. 바로 이 장소가 손자가 오나라로 와서 손자병법을 완성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뒤에 손자의 그 동상이 보이죠? 그리고 글을 쓰는 치필실이 보여줍니다. 저는요, 참 좋은 코스를 하나 개발했어요. 4일에 걸려서 3박 4일 손자병법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1일차 제남, 2일차 빈주 손자병법 성, 3일차 태산, 그리고 뭐 소주시로 가서 오다서 함녀왕 손자병법 완성한 장소, 그리고 손자가 죽었던 곳의 그 무덤, 많은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코스. 앞으로 우리 솔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갈 겁니다. 네, 약속합니다. 손자병법에 3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리더를 위한 책입니다. 왕, 장군, CEO, 여러분 같은 리더, 철저하게 리더를 위한 책이다. 그리고 방어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공격적입니다. 이 책은요, 방어하고 뒤로 빠지고가 아니고 공격을 위한 책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적을 상대로 하되 여러 주변에 있는 또 제3국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아주 신중한 책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같이 치열하고 냉혹한 경쟁 환경에서 이보다 더 좋은 책이 없습니다. 손정희 아시죠? 소프트뱅크. 손정희는 손자병법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합니다. 자기가 만든 25자 병법이 있어요. 이 병법 속에는 도천지장법, 다 풍림화산, 지신인용음, 다 손자병법에서 갖고 온 것, 그리고 자기가 말을 몇 개 더 넣어서 25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이걸로 소프트뱅크를 실제로 운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배워야 돼요. 손자병법을 배우면 그것을 내 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내 부대에 맞도록 항상 적용해야 됩니다. 응용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의 기본 배경은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그래서 농번기라는 것이 있고 징집에 대한 문제가 있죠. 오래 끌면 안 되죠. 그리고 국토가 파괴되면 안 돼요. 농사 짓는 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자연현상을 늘 고려해야 됩니다. 그 손자병법에는 자연현상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실까요? 13편 6109자입니다. 그리고 전략부터 전술까지 망라하고 있고요. 최적의 전략과 리더십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시계편부터 용관까지 다 하나씩 의미가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은 각각의 공부를 다 하셔야 되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없을 때는 빨간색이 있잖아요. 시계 1편, 모공 제3편, 허실 제6편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셔도 좋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고른다면 제6 허실편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6109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글자를 제가 빼볼게요. 이것이 손자병법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입니다. 첫째는 산이라는 글씨입니다. 산, 계산하라. 주먹국으로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계산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라. 산의 개념. 지,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전쟁할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아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선, 먼저라는 개념. 주도권이죠.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 이정합, 이기성. 정의라는 기본을 두고 기라는 것으로 아이디어, 새로운 것으로 승부를 건다. 기. 단, 오래 끌지 마라. 빨리 끝내라. 성과를 빨리 보라. 전쟁도 빨리 끝내라. 우, 직접 부딪히지 말고 가급적 돌아가는 것도 좋다. 우직지게. 새, 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력을 가지라. 새, 확 지나가는 새 있잖아요. 새가 약하면 지죠. 선, 싸우더라도 아름답게 싸우라. 참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선용병자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지저분한 승리를 거두지 말고 이기더라도 싸우더라도 보기 좋게 싸우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변화되는 상황을 잘 봐라. 그래서 혁신, 개혁이 나오죠. 변화를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글자 중에 가장 중요한 글자 하나 제가 뺍니다. 전입니다. 전. 온전하라. 파전으로 대꾸되거든요. 깨지면 좋지 않다. 어떤 경우는 깨서 어떤 일을 달성하지 말고 온전하도록 노력하라. 어렵죠. 그래서 이 전의 사상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죠. 자보전승. 예, 나를 우선 보호하고 내 가족을, 내 부대를, 내 나라를 우선 보호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자보전승 아닙니까? 이 전의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손자병법을 이해하는데 저 나름대로 15,000번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많잖아요. 아, 비로소 손자병법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그래서 야, 이거다. 이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겁니다. 45년 걸렸어요. 한 분야를 나름대로 어떤 수준까지 올리려면요, 이른바 대가의 반절에 가려면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뭐 되는 거 아닙니다. 몇십 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그걸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이 지금 쉽게 단 몇 분 만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과 제자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45년 세월을 손자병법에 대한 것을 지금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바로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할게요. 우선요, 손자병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전쟁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원정 가는 거. 왜? 저 당시 춘추시대에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손자병법은. 어떤 잘못 알고 있는 작가는 자기 책에 손자병법이 비겁의 전략이다. 뒤로 빠지고 움츠리고 아주 잘못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어요. 손자병법은 철저하게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무가요, 함녀왕에게 임용받기 위해서 쓴 책이 손자병법이거든요. 뒤로 빠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공격해서 내 땅을 만들고 초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을 전제한 책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생산 판단이 돼야 돼요. 주먹국으로 해서는 안 되죠. 나온 것이 계산을 철저히 해보아 반드시 이길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계산하고. 그래서 제1시계편이 계산하는 편이잖아요. 병자국지대사 손자병법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어구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다. 백성의 생명,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불가불찰려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신중하라는 거죠. 어차피 전쟁은 하는데 잘못 시작했다는 큰일 난다. 그래서 신중히 계산하라. 그래서 시계편이 나오는 겁니다. 오사, 칠계, 궤도가 시계편에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사, 도천, 지, 장법 5개를 따져보라. 칠계, 적과 비교해보라. 궤도 14가지 속임수 또는 주도권 장악하는 그런 요소들로 한번 따져보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용관편의 마지막 13편 간첩을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오느라. 적국에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는지 어떤지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산입니다. 계산. 이길 만한 상태인가를 보는 거예요. 승산 판단이죠. 승산. 그리고 이길 준비가 안 되었다 하면은 일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이길 수 있는 준비. 이길 준비가 되었다 하면 그때는 또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이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 피해. 왜냐하면 많은 피해를 보면서 이기면 좋지 않죠. 그래서 군정편에 자보전승이 등장했고요. 모공편에 부전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전승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잘 보세요.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천자해라.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다. 맞죠?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전쟁이 전제입니다. 전쟁. 전쟁하면서 가능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내 뜻대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부전승도 전쟁을 전제로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승부로 끝나는 전쟁들이 아닙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주변국가.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많으면 안 돼요. 전쟁하다 깨지고 하면은 얼마나 다음 전쟁을 대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오래 끌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병력이 소진되고 또 부역이 곤란해지고 제3국이 또 나를 공격해오고. 그래서 작전편에 졸속이 등장하는 겁니다. 유명한 졸속입니다. 졸속. 미흡하지만 빨리라는 뜻입니다.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욕심 자꾸 부리지 말고 빨리 끝내고 돌아와라. 빨리 끝내고 돌아와라. 이것이 졸속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전쟁 방식이 요구됩니다. 모공편에 벌모, 벌교, 벌병, 공성 이 4가지 유명한 단계. 적의 꾀를 때리라. 꾀, 머리를, 정신을 그냥 꾀를 쳐버리라. 다음에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리고 군사력을 정벌해버리고 마지막 성을 공격하라. 이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정편에 선성 이후 구전이라 엄청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싸우기 전에 그냥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겨놓고 싸운다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준비를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싸우기도 전에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는 그 말입니다. 이 분명히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군정편에 이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전쟁은 쉽게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쉽게 이기는 거예요. 이승. 사랑하는 대위 우리 솔전 여러분, 이승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붙을 바에는 엄청 힘들게 싸워서 나도 터지고 힘들게 이기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실력 지금 실력을 우리가
기르는 그런 솔련하잖아요. 엄청난 지혜, 실력이 있으면 쉽게 이깁니다. 그래서 2승이 가능하거든요. 실을 치지 말고 허를 골라서 치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허실편에 피실 격허, 실을 피하고 허를 때리라. 그러면 피해가 적다. 그렇죠? 나는 집중하고 적은 분산하라. 마찬가지입니다. 허실편에 아전 적분, 나는 계속 집중하고 적은 분리시켜서 쉽게 탁 때려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피해가 적겠죠. 피해가. 주도권을 놓치지 마라. 허실편에 치인이 불치의인, 적을 끌고 가되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 주도권 장악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주도권을 장악해야지 내가 피해를 적게 봅니다. 맞죠? 다 이런 것이 피해 최소화에 관계되는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세 핵심 다시 확실하게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손자병법을 전체를 뚫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쟁을 조절한다. 신중한 승산 판단을 한다.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 세 가지 축, 이것을 딱 빼고 있으면 손자병법 이제 공부하시면 전체가 뚫립니다. 쉽게 갑니다. 제가 45년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15,000번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뚫었던 핵심입니다. 사실 15,000번 읽는다 해가지고 뭐 그게 뭐 대단합니까? 많이 읽으면 뭐가 그게 뭐 특별합니까? 누구나 또 읽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단 10번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뭔가 확 이렇게 꿰뚫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앞으로 저를 또 닮아서 손자병법 나는 100도 가겠다 1000도 가겠다 하시는 분 나오겠죠. 나와야 되고요. 많이 읽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자꾸 15,000번 읽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읽더라도 정말 꿰뚫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것이 본질을 꿰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세 개, 이 관점으로 보시면 저보다 훨씬 빨리 여러분은 100번 정도 읽어도 확 이제 뭔가 보일 겁니다. 13편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고요.